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소위 이제 갑질 경영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갑질 경영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어떤 현상,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옥 대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빵집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거죠. 가맹점주로서 하시는데 그리고 이 모임에 이제 대의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갑질 경영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가맹점주로서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맹점주들이 자기가 4억씩, 5억씩 돈을 내서 가맹점을 개설을 했는데 네. 실제로 모든 경영에 있어 갖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네. 모든 거를 본사나 영업팀의 슈퍼바이저들이 네. 시키고 부탁하고 뭐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나. 네. 이게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기라든지 뭐 매월 네. 월말이 되면 네. 각 팀별로 영업팀의 각 팀별로 어떤 본부로부터 네. 요구받는 이 매출 그 영업 실적이 있겠죠. 네. 영업 목표 실적을 매출 채우기 물량. 위해서 네. 월말 되면 이것 좀 얼마 해도 이거 얼마 네. 해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뭐 목표를 달성하고자 네. 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달 우리 같은 경우에 한 달 영업에서 수익이 좀 나오면 네. 그거 사주는데 돈 다 들어가 버리는 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월말 되면 돈 얼마 남았다 하면서 계산을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월말이 두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가장 큰 고충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 샌드위치를 만든다라고 가정할 때 네. 시장에서 더 싸고 싱싱한 네. 야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걸 사면 우리 수익 구조에 많은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본사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받아 구매해야 되는 네. 그러다 보면 이 구매한 이 상추라든지 이거는 가들이 씻어서 포장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가격이 거의 배가 되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장사하는 거는 본사 장사를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필수 품목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네. 모든 것을 다 지정하고 있어서 네. 이로부터 오는 가맹점주들의 어떤 그 한탄 네. 이런 게 아마 굉장히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빵을 만드는데 그 빵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필수 구매 물품을 가맹점 본사로부터 구입해서 빵을 만드는데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그 자재값이 시중값보다 비싸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밀어내기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프로모션 하는 것이죠. 무슨 뭐 크리스마스 때 이만큼 팔아라 하고서 물량을 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박한균 사무총장께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회의 모임이죠. 이제 프랜차이즈 네. 산업협회에서 네. 대구 경북지회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일식집을 이제 직접 하시면서 그 프랜차이즈 협회 입장에서의 네. 일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이런 갑질 경영에 대한 비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먼저 가슴 아프게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네. 그 수익 구조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에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네. 어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위주로 커 나가다 보니 네. 이 수익 구조가 물류 유통이나 네. 뭐 이런 쪽에 또 백마진 네. 뭐 이런 쪽에 그 너무 포커스에 맞춰지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좀 갑질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필수 구매 물품을 이제 억지로 맡긴다. 네, 네. 그리고 폭리를 취한다 이런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부 이제 오해가 있겠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이런 일반적인 특히나 오해가 있는 게 네. 이런 공산품 특히나 이제 밖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네.
이제 가격 비교가 쉬우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개를 보고 10개를 생각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겠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오해가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물론 뭐 일부 그 부실한 프랜차이즈들 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네. 또 안 그러는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다는 네. 걸 밝혀두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네. 좀 반론을 네. 드리면은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사실상 뭐 이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우리한테 들어오는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물건들 중에 네. 우리한테 공급되는 가격, 네. 우리가 소매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고 공급되는 가격보다 더 싸게 네. 일반 쇼핑가에서 네. 그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소매가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네. 저희들이 왕왕 찾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네. 항의를 하는 경우들이 네. 거의 뭐 자주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죠. 네. 우리 결국 우리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는 네. 그 소비자가 봤을 때 어디 이 유통센터 어디 가니까 이거 1,000원 하던데 네. 이거 왜 2,000원에 팔아요? 이래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할 말 없죠. 네. 같은 물건인데 같은 네. 회사에서 만들었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정말 황당하잖아요. 네. 본사에 항의를 하면은 본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본사에서는 그 계약이 그쪽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 네. 최소한 그 끝나고 난 뒤에는 네. 재고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네.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본사의 그룹 전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뭘 팔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네. 이런 구조거든. 네. 저희들 가맹점들은 사실상 매덕을 투자해서 그 가맹점에 목숨을 걸고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의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 손해를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너무나 멋대로 하는 게 자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우리 저 소장님.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도 예, 많이 예.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예. 건의도 하시고 예, 예.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자 이런 갑질 경영 문제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예, 예. 되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신뢰를 예, 예, 말씀하셨어요.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 어떻게 평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게 1979년 네. 정도로 시작이 됩니다만 사실 90년대 이후에 한식 프랜차이즈가 대중화되면서 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이제 급격하게 팽창을 했죠. 근데 저는 갑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네. 사실은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늘 본사가 갑입니다. 네. 이거를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갑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얘기할 테고 네. 단지 의뢰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네. 이런 지금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2000년 이후에 이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좀 급획장했던 이런 시기가 있었고 결국은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2008년 8월 1일부로 가맹거래사업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야 이제 프랜차이즈도 좀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자. 정보공개에서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등록된 브랜드가 지금 한 5,100개인데 네. 5,200개죠. 5,200개가 넘었죠. 근데 갑질 사례의 대표적이라는 차원은 뭐냐면 본사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본사의 수익 구조는 첫째, 저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창업 예정자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네.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선 사업가들이 아닙니다. 네. 예. 프랜차이즈 본사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본사의 수익 구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설 마진과 유통 마진이죠. 네. 그래서 개설 마진 쪽에서 기본적인 가맹금이라든지 네. 뭐 일정 정도 여러 가지 개설과 관련된 수익 구조,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로열티 구조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인테리어 관련 일부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부분도 네. 있고요. 그거보다는 네. 유통 마진을 통해야만 본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갑질의 가장 부분은 본사가 유통 마진으로 남는데 본사가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유명한 김밥집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 점주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 3억 이상 투자한 김밥집인데 연간 매출액이 9억 원인데 네.
그 점주가 가져가는 연간 순이익이 2천만 원대밖에 안 됐다. 네. 사실은 90년대만 하더라도 매출이 100이면 네. 3분의 1 원가, 3분의 1 판관비, 3분의 1 순이익. 네. 이게 정상적인 창업 시장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30% 정도는 수익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공정위에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의 원가는 아마 최소한 40% 이상은 될 테고요. 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점주가 가져가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가 못 되는 브랜드가 많은 게 네.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저 김동욱 선생님, 그 본사가 갖고 가는 그 필수 구매 물품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매출의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총 매출에 네. 한 달 총 매출에 거의 적으면 65%, 네. 많으면 70% 가까이가 회사에 매달 보내야 되는 네. 돈이거든요. 자재, 그렇죠. 납품 자재 자재 자재비 내지는 뭐 네. 그 식품 구매비로. 네. 그러니까 총 매출액의 거의 70% 정도 로스까지 일부 포함하면 네. 70% 정도가 본사로 가는 거죠. 네. 나머지 30%를 가지고 집세 내야 되고 기사 인건비 줘야 되고 알바 인건비 줘야 되고 네. 뭐 이래 전기료라든지 기본 잡비 들어가야 되고 네. 저희들 점주들 수입도 거서 챙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 오히려 이 감가상각비라는 개념까지를 도입해버리면 네.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이런 점포들이 부지기수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5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초기 투자비를 다 까먹고 제로된 상태에서 문 닫게 되는 네.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 갖고 살고 네. 결과적으로 감가상각이 끝나는 시점에서 망하는 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죠. 네. 가맹점 본사 그 입장에서는 이런 유통 마진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물론 이제 본사 의존도 식자재의 본사 의존도가 높은 품종이 있습니다. 네. 높은 품종. 네. 대표적으로 뭐 닭, 네. 그다음에 제과 네. 이런 데는 이제 생지를 납품하고 하니까 이제 네.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일반적인 한식 프랜차이즈들은 실제적으로 그 식자재 원가가 네. 일반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많이 하면 40%, 적게는 35%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 차지하는 것 중에서 네. 본사가 필수 품목으로 하면 그게 50%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 중에 50%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실제 저희 브랜드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는 물론 공산법을 다 같이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같이 납품을 하는데 여기서 네. 뒤에 백마진을 받는다든가 또 뭐 높은 마진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포의 여러 가지 그 인건비나 네. 식재 코스트를 단연간 연구를 해서 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현실과 딱 맞지 않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체득한 그런 노하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일부 부분을 갖고 네. 또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예. 보실 때 어떻게? 지금 우리 박항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업종별로 아이템별로 네. 이런 좀 상당히 원가에 대한 포션은 많이 다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한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지금 식재료 원가가 대부분 한 40% 선인 네.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뭐 착하다, 우리는 원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일부 면류라든지 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30%대도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단지 지금 유명 빵집이라든지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프랜차이즈 어떤 김밥집 브랜드 같은 네. 경우는 프리미엄 김밥집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서상에 보더라도 거의 아마 지금 유명 빵집 같은 경우도 정보공개서상으로는 원가가 한 45% 이상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이 표현하셨듯이 이것저것 다 놓고 나면 네. 우리 빵집은 65% 네. 이상의 원가다, 70%에 네. 육박한다. 네. 결국은 원가가 70%면 남는 것은 뭐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네. 너무나 자명한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빵집을 하시니까 이제 원가가 높은 예.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면류 가장 원가가 낮은 네. 면류 사업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원가가 높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